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앞전에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때 영상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두 가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또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사실 아까 이제 촬영했던 그 날짜와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많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이제 교사가 이제 피습을 당했고, 용의자가 도주 끝에 12시 20분쯤에 이제 검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후로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 쪽 8호선이랑 이제 수인분당선 쪽에 겹쳐 있는 모란역 쪽, 예, 그쪽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다는 좀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어, 공포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듯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영화인지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 뭐 그런 이제 시기는 사실 이제 13일은 일요일이지만 좀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이제 무서워졌다는 게 좀 새삼 느껴질 정도로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에, 그리고 뭐 넓게는 나라에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굉장히 좀 다루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짜는 입장으로서 생성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소재를 할까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연구를 이쪽 분야로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8월 10일 내지는 11일 날 올라갈 영상이고요.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확정은 아닌데 아마 예약을 하고 올릴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SNS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올리지 않았지만 오늘 올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8월 4일 기준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 이 영상은 8월 10일 내지 11일 이제 비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업로드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목은 인성교육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라고 제가 잡았는데, 사실은 연구 보고서를 읽다가 이 내용 그대로를 좀 가지고 오게 된 거고, 거기에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처럼 뭐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육기본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또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인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뤄왔는데, 이제는 해외에서도 인성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온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미국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또 해외 학자라고 하는 이제 데이비슨이 2005년에 리코나와 같이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교육부에 얘기했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인성 교육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일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교육을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과 성인으로 하여금 존중과 정의, 그리고 시민의식,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핵심 윤리 가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데에 있어서 태도와 행동, 그 두 가지 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만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먼저 소규모적인 거는 이제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집에 있다면 이제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역 사회라고 해서, 여기서의 지역 사회는 어떻게 표현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관점에서 지역 사회는 학교 현장이 아닌 어딘가 외부에서 무언가를 다닐 때, 뭐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사교육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어떤 교육 쪽과 관련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지역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요새 이제 대학에서도 지역사회와 뭔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상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는 있습니다. 사범대학인 경우에도 대학과 학교 간의 연계를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학은 학교에게, 특히 이제 예비교사들인 경우에는 교육봉사를 하도록 제공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 사회가 다 이제 편차가 있기 마련이라서, 지역마다 뭐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뭐 여러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부산도 있을 거고, 뭐 다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부나 교육부 내지는 이제 시도교육청 쪽의 지원,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점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요. 자, 그리고 이제 리코나와 데이비슨이 2005년에 발표했던 내용에서 덕목이라는 내용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정교화 과정에서 도덕적 인성과 행동적 인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성인 경우에는 핵심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정직과 정의, 이러한 같은 덕목을 의미하게 되고, 행동적 인성에서는 그 자체가 핵심 가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도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인내심이나 용기 같은 이제 지지적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 이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게 누치가 2008년에 제시했던 내용을 인용을 다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어, 리코나와 데이비슨이 얘기했던 내용에서 좀 더 이제 봐야 될 거는 도덕과 행동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행동에서도 인내심, 용기, 도덕에서 정직, 정의, 이렇게 구분을 좀 서로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정의들은 계속해서 또 발전해 나갈 겁니다. 물론 정의는 했지만
어떤 한 학자가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정의를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정의를 지지하지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학 교육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하지만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내려고 하는 거는 제가 학회에다가 이제 낼 생각이기 때문에 발간하면 당연히 소식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는 해주시고, 음, 궁금해하셨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부분에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성교육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위험 행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 위험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지금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지식과 신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살인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살인 이런 부분 전에 마약 복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었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제 성적 행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력과 공격. 그래서 학교 폭력은 2000년, 2010년이 돼서 계속 이제 화두가 됐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부적응 행동이라고 해서 이제 폭력 집단 활동, 이제 일명 왕따를 당하게끔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어른에 대한 반항, 이 부분은 어쩌면 이제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파괴 부분도 일반적인 부적응 행동에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친사회적 능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에서, 친화적 능력은 이제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이 포함돼서 사회적 도덕적 인지, 그리고 개인적 도덕성,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는 경청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제가 맨 밑에는 이제 시민의식을 적었는데, 시민의식은 더 나아가서 민주시민교육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 전략 증진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적기는 했는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자기 인식, 자기 효능감, 그리고 학교 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 자아 개념과, 새로운 과제에 스스로 도전하기, 아니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해보고 신중해지는 그런 독립성과 독창성에 대한 문제, 그 절차상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기 위한 위기 극복, 그다음에 연장자에 대한 지식, 학교, 선배, 미래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연장자 태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사실 초등학교 때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습득을 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한 태도를 좀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이제 교사분들께 제가 뭐 일반화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교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를 했었을 때 최근 졸업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내용을 좀 전해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선생님들 몇 분을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은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 인성교육 쪽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또 안 썼는데, 인성교육의 효과에서 학업생활 증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출결, 그리고 학교 규칙을 준수했는지, 뭐 내지는 정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출결 중에서는 또 나타나는 게 이제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 무단, 그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무단결과였나요? 무단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출결이라고 이제 보죠. 사실 근데 이 출결이라는 부분은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에서 학생부 그 부분이 기록이 된다면, 대학교는 이제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점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학점만 이제 놓고 보는 상황이라 조금은 이제 대조적이죠. 하지만 이제 결석을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장기 결석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교육 쪽이 아니라 무단, 이제 무단 결석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학교는 이를 또 방지하려고 중도 탈락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 중도 탈락이라는 의미보다 이 인성교육이 먼저 된 다음에 중도 탈락 이야기를 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러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대학 충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도 탈락을 연결짓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연결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냥 또 나 자치 유강할 거야 이런 표현을 위에서부터 계속 이제 내려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점을 남기도록 수업을 듣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서 뭐 성인이니까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물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학과에 애착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사전부터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보다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학업 생활 얘기하다가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 진로나 아니면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거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 말고 보는 사람이 친구들이죠. 물론 이제 선배, 후배 이렇게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어른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표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는 정말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를 할 때 수업에 관한 이야기 말고 그 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내지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담 등을 하셨을 때, 뭐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학생이 느끼는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존경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성취를 해서 지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목표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인성교육의 효과는 다 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또 여러 논문들이 또 존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해외 저널에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밑에다가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 강조입니다. 크리시가 2008년에 설명했던 통합적 인성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맥락에서 도덕적 이슈를 반영할 기회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외에도 도덕적인 교실 분위기,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하는 경우, 그리고 또 동료 간의 상호지도, 이것 또한 이제 교사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요, 인성교육을 시행할 교사에게 필요한 도구나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또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각 교과목별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시행한다라는 응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고등학생은요.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부분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지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는 도덕적 이슈를 반영할 기회, 이 부분에서 교과교육학, 제가 전공하고 있는 수학교육을 포함해서 도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학교는 학교에 있어서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교육들이 창의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학생들에게 투여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고등학생의 학업생활 분석 연구에서 인성 쪽을 물어봤을 때 학교의 규칙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이제 연구원님께서 2009년에 밝히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응답은 21.9%에 불과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46.2%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세움으로써 학생들은 인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봤을 때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규칙을 세웠다고 해서 인성이 함양된다라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내용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정 쪽에서 특히나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되는 이 인성 교육이 이제는 다시 대면으로의 전환이 오면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설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또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제가 삼각형을 그려놨죠. 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있을 거고 가정 이렇게 적어놨지만 학교랑 교사는 사실은 이제 연결고리가 있죠. 제가 이 연결고리를 한 이유는 교사 개개인과 교사 단체로서의 학교를
구분짓기 위함이고, 특히나 학생은 가정을 더 이제 있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4교시나 5교시까지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시간들은 집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학부모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학원 등의 사교육에서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무너뜨린다라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존재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은 정책일지는 아직까지 뭐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외부 요인에서도 분명히 인성교육은 함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학교와 가정에서 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 분명히 하나를 살펴봤는데 지난 영상은 두 개를 살펴봤는데도 이것보다는 짧았죠. 예, 말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더 해야겠다라고 한 생각은 뭐냐면 너무 어,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답을 해야 될지. 근데 확실한 거는 사회적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저는 그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흉기난동, 어, 서현역에서 나타났던 한 백화점이죠. 거기서 이제 14명인가요? 13명 정도 이제 사상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요. 또 지금 이제 대전의 모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께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회복하셔서 학교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일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방금 또 지금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왕십리역 살인 예고라는 어, 내용이 또 떴었네요. 20대 긴급 체포된 됐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사회적인 또 무거운, 특히나 이제 생사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섭죠. 저도 정말 무서운데 그런 부분이 참 여러모로 신경을 또 안 쓰이지 안 쓰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 빨리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사회라는 거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굉장히 무겁게 종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치신 분들 쾌유를 빌고 안타깝지만 고인이 되신 분들은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인성교육 쪽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학교육학 쪽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